최근에 비난 포르노가 엄청 핫하잖아요. 비난 포르노를 또 뒤집는 그런 분들까지 나와서 불이 커지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비난 포르노를 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비난 포르노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경을 받고 약간 영웅처럼 됐다면, 논리적으로 맞붙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면서 비판적인 사고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비난 포르노를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얼굴을 까지 않고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전처럼은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강의파를 하다가 욕을 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저는 검증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수익을 내거나 매출을 내거나 자랑을 했을 때 이 자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검증을 하고 증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겁니다.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릭한 기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비난 포르노가 핫하고 여론이 엄청 거세잖아요. 싸잡아서 욕을 하는 분위기라면 저는 이게 식을 것 같아요. 결국 본인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식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불씨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불은 죽지만 불씨는 계속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레이더망에 걸리면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식 비즈니스가 이제 성숙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검증을 한 사람들은 클린해질 것이고, 검증을 못하고 계속 찝찝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귀찮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떠나서 욕을 먹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 번은 깔아뭉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저격을 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 당한 거예요. 근데 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악질인 사람들이 많아. 암암리의 악질인 거죠. 이 사람들은 유명해지는 순간 공격을 받을 겁니다.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탑 티어들이 욕을 먹을 때 댓글로 계속해서 보이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비난 포르노 채널에서도 다뤄주진 않지만,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언제든지 다뤄질 만한 요소가 굉장히 큰,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해지면 망하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또 사그라드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이도저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검증할 수 없는 과장 허위 광고의 경우는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증할 수 있는 얘기만 해야 되고, 검증할 수 있더라도 사람들을 자극하는 과장 허위 광고라든지 혹은 슈퍼카를 타면서 자랑하는 형태라든지 명품 시계나 시그니엘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자랑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하고 조회수를 빨아당겨서 강의를 판매했던 방식은 지금보다는 많이 수그러들 것 같아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다. 나는 부자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차가 람보르기니일 뿐이고 시그니엘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무리해서 그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차를 사고 그런 집에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검증할 수 없는 찝찝한 과정을 거쳐서 현금 흐름이 많아진 거죠. 반짝 이제 돈을 벌면서 월세를 살거나 좋은 차를 끄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썸네일에다가 외제차랑 시그널 박아놓고 한 달에 얼마 번다고 자랑해놓고, 그건 아닌 거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강의파리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욕을 먹는 유형과 욕을 안 먹는 유형은 정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파들은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요.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밸류가 있잖아요. 가치.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밸류가 있고, 고객한테 받는 프라이스가 있죠. 내가 이 상품을 만들면서 사용하는 리소스와 뭐 인건비 코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영어를 쓸게요. 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마케팅 용어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밸류가 제일 높아야 되겠죠. 가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프라이스겠죠. 그 다음에 코스트. 이 순서로 가면은 사실은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들이 나를 욕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1억의 가치를 줬어. 그럼 욕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욕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80~90%의 수강생 분들은 밸류를 프라이스 이상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 거죠. 강사들은 20%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가 노력 안 한 거 아니냐, 안 해놓고 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80~90%가 계속 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누적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점점 성공해 유명해졌어. 자기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유명해졌을 때 적들이 전국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레카 채널에 딱 영상을 올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댓글 달면 시한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치를 더 높게 주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명한데도 욕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꽤 있습니다. 강의료도 꽤 높은데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수강생들한테 퍼줍니다. 저도 강의료를 많이 썼지만 제가 강의를 한 뭐 50개를 들었다고 하면은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높다고
느꼈던 거는 한 5개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 이내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지식 사업가들 중에서 좋은 예시니까 이분들은 제가 실명을 좀 까고 얘기를 하자면 진짜 잘하고 있는 두 분, 그나마 욕을 안 먹고 진짜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분 있는데, 첫 번째는 주원규 님입니다. 유명하다 보면은 욕을 먹긴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PT라는 상품 월에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올인했구나. 여기에 압도적으로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높은 상품을 만들어 내셨구나. 멤버십 형태의 사업으로 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리스크가 50만 원 잃는 정도, 큰 부담이 없이 탑 클래스한테 배울 수 있는, 저는 너무 밸류가 높은 게 아닌가 프라이스보다. 충분히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비즈니스 PT 관련해서는 욕을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되게 낮다라는 얘기도 많고, 제가 블로그 후기들, 찐 후기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진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재구매율도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은 첫 달에 만족도가 안 높으면 다음 달에 바로 끊겨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든 사람이 멤버십 구조로 한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밸류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분인데, 호리알님은 제가 이전부터 봐왔는데 최근에 특히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퍼널 전략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트렌디하고, 이전에는 그냥 VOD 강의를 올려놓고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시장이었다면 그 중간에 무료 라이브가 꼈었죠. 호리알님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서 해외에 있는 전략들을 이제 많이 가져와서 한국화 시켜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세일즈 퍼널을 만들시더라고요. 그 전략들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비용도 합리적이어서 찐팬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유료 결제자가 아닌데도 무료 컨텐츠만 봐도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찐팬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거가 너무 확실하다. 이분들은 좀 롱런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거에 집중하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과장하위권 거 안 하면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 사지 말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최대한 빨리 높이고 처음에는 프라이스를 낮춰야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과정인 건데, 그 과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글쓰기를 토대로 한 연구 기반형 전문가가 빠르게 되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게 본질이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거든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결국 다 글쓰기가 있어야만 그걸 기틀로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배경 지식과 근거와 사례들을 짜집기 하기 때문에 진짜 초 스터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건 아웃풋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면 초보나 왕초보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준전문가 수준까지는 저는 밸류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해요. 일단은 저희 댓글에 오픈 채팅방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글쓰기 챌린지를 하면서 간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꼭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